7월 26일 도서해양환경 공동조사팀은 오전 10시 30분에 덕적돈의 숙소를 나와 첫 번째 조사 장소인 가도를 가기 위해 어선 두 척에 몸을 실었다. 총책임자 최준기 교수를 비롯한 육상식물팀, 육상곤충팀은 승용호를 타고 1시간 거리의 가도를 향해 출발했다. 1시간 거리를 운항하는 동안 바다 위에 드리워진 경치를 감상했다. 왼쪽으로 펼쳐진 무인도 먹도를 지나치고 이어서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문갑도가 눈에 들어왔다. 선상에서 점심을 먹은 후 첫 번째 조사 장소인 가도에 상륙했다. 해안가 암벽에는 중생기 화산암이 파도에 침식되어 깊게 패여 있었고 해안가 상층부 모래사장에는 단강류가 서식하고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무인도라서 해변에서 무트로 이어진 길이 없었다. 육상조류팀이 앞장서서 길을 만들어 나갔다. 해안가에서 눈에 띄었던 남방계 식물 큰 천남성은 무트로 올라가서도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관상용으로 쓰이는 자귀나무가 많이 서식하고 있었고 참나무도 넓게 서식하고 있었다. 무트로 올라온 육상곤충팀은 크기가 작은 곤충을 채집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나무와 수풀을 뒤졌다. 그 결과 다양한 곤충들을 채집할 수 있었다. 한국에 30여 종이 있고 열대에서 온대에 걸쳐 서식하는 맵시벌, 그리고 팔랑나비가 풀잎에 사뿐히 앉아 있었다. 해안 절벽까지 온갖 수풀로 가득했고 그 수풀 속으로 육상조리팀은 망원경과 망원 카메라를 이용해서 가도 내 새들의 생태를 조사하고 있었다. 이거 아래 절벽인가? 이렇게? 두 번째 조사 장소인 소가도는 배를 접안시키기 어려울 정도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무인도였다. 섬을 한 바퀴 돈 후에야 접안시킬 곳을 찾아 탐사팀은 소가도로 상륙할 수 있었다. 섬 전체가 암석으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섬의 형태가 널찍한 돌을 쌓은 모양이었다. 소가도는 놀랍게도 중생대 화산 폭발로 이루어진 주상절리 지형이었다. 뒤에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는 지형이 이제 수평으로 누워있긴 하지만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라고 하면 보통 화산이 분출할 때,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분출해서 식어지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 특이한 지형인데 보통의 경우는 제주도의 지삿개나 울릉도의 북수바위 같은 경우는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암맥 형태로 화산암이 관입을 하면서 식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평 형태로 지금 누워있는 기둥 모양이 좀 드러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서해안 지역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도 섬을 굉장히 많이 조사했는데 처음으로 보는 지형입니다. 아주 특이한 지형입니다. 소가도에는 바다 직박구리, 괭이갈매기, 제갈매기, 가마우지 등 여러 종의 새들이 서식하고 있었다. 소가도를 지나 멀지 않은 곳에 지명이 붙지 않은 무인도가 있었다. 그 무인도에서 육상식물팀은 바위 채송화, 해국 등의 여러 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발견했고 육상곤충팀은 잠자리와 유리창 떠들썩 팔랑나비 등의 여러 종을 발견했다. 무인도를 떠나 도착한 난가클도에서는 이웃 섬에서 볼 수 있었던 원추리, 애기나방, 바다 직박구리, 괭이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난가클도를 떠나 오늘의 마지막 조사 장소인 소난가클도에 도착했다. 소난가클도는 가파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섬에 접안하고 가파른 절벽을 어렵게 기어올라 맹아주와 사철쑥을 발견했다. 정상에서 바라본 섬은 하나의 피라미드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벼랑 끝에서 바라본 해시계는 자연이 만들어 놓은 예술작품이었다. 소난가클도를 끝으로 공동조사단을 실은 배는 숙소를 향해 물길을 가르며 미끄러져 나갔다. 조사 둘째 날, 장마가 이곳까지 덮쳐 새벽부터 장대비가 쏟아졌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육상식물팀은 덕적초등학교 앞 해안가 식물 생태를 조사했다. 인하대학교 한정은 연구원 외 2명은 우산을 받쳐들고 해안가에 서식하는 식물들을 차례로 살폈다. 장구처럼 생겼다는 장구밤 나무가 자라고 있었고, 모래 언덕이 시작하는 곳에 해변 갯맥꽃, 갯완두가 자라고 있었으며, 해변과 산의 접전 부분에 보리장나무, 굴피나무가 자라고 있었다. 덕적 초등학교를 떠나 밭지름 해변으로 이동했다. 밭지름 해변 방풍림 뒤 작은 습지에는 갯잔디, 갯질경이, 해당화가 서식하고 있었다. 빗줄기가 더욱 굵어졌다.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었다. 오후 3시쯤 되었을까?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조금 후에는 비가 멈췄다. 서포리 해수욕장에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바다 안으로 들어가 물장구 치고 뛰어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한 가족은 여유롭게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서포리 해변가에는 통보리 사초군락과 순비기 군락지가 넓게 퍼져 있었고, 서포리 해변과 석호의 경계를 이루는 수문 근처에는 졸참나무와 신갈나무가 서식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서포리 해변의 지형적인 특징은 넓게 발달한 사구였다. 서포리 해변으로부터 수백 미터에 이르는 넓은 사구 안에는 방풍림이 첫 번째로 들어서 있었고, 그 다음에는 위락시설, 마을이 차례로 들어서 있었다. 사구 뒤로는 넓은 습지가 산과 구분되는 경계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습지는 이미 마을 사람들이 밭과 논으로 개간을 해서 습지의 원형이 변형되어 있었다. 습지와 사구를 끼고 형성된 물길은 마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수로를 따라 서포리 해변 수문과 이어져 있었다. 위락시설이 들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구가 많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서포리 해안의 식물과 지형조사를 끝으로 이번 도서해양환경 공동조사를 마쳐야만 했다.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비록 날씨의 제약을 받았지만 이번 도서해양환경 공동조사를 통해 육상곤충팀은 200여 종의 곤충을 채집했고, 육상식물팀은 30여 종의 식물을 채집했고, 육상조류팀은 20여 종의 새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지형지질팀은 소가도가 중생대 화산 폭발로 형성된 주상절리 암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과 서포리 해안이 넓은 사구와 석호로 이루어졌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번 조사는 우리가 그 덕적군도에 있는 무인도들을 전체적으로 좀 탐사할 계획을 가지고 갔었는데, 아쉽게도 그 첫날 무인도 조사만 하고 이튿날 또 오늘 이렇게 날씨가 나쁘고 비가 계속 오는 바람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 첫날 우리가 그 가도, 소가도, 또 난경렬비 날 가클도, 소각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이렇게 그 무인도가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징을 잘 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형지질 부분야에서 그 주상절리 형태의 그런 안반을 봤다든가 이런 것들에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무인도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이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음번 조사 때 나머지 무인도들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덕적군도에 있는 무인도들은 규모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무인도들을 여러 가지 분야에서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도서해양환경 공동조사는 8월 9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인천 연안 도서해양 생태계에 대한 주옥 같은 자료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으며, 이 자료들은 인천 연안 도서해양 생태계 보전 관리 및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초석이 될 것이다.